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께서 부동산 투자에 손해 안 보는 방법 경매 버전으로 소개할 겁니다. 이 영상은 일단 비트코인, 부동산 이렇게 돈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한국은 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일단은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은 사이즈가 크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생각으로 아예 생각도 안 했었는데 공부도 하고 이래저래 알아보다 보니까 소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여러 방법 중에서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 일단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급매가 있고 그리고 경매가 있습니다. 이제 급매는 요즘 그리고 근래 있었던 하락장,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못 버티고 싸게 던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깎아서 싸게, 시세보다 싸게 사는 방법이고, 경매는 그 아파트 소유자가 빚을 못 갚고 문제가 생겨서,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나온 거를 저희가 싸게 사는 겁니다. 경매를 선택했냐? 일단은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일단 생기는 거죠. 경매를 하면은 등기부 등본 권리 분석에서 등기부 등본 보는 거를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면은 매매뿐만 아니라 내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월세 계약을 할 때도 빌라왕 최근에 엄청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해서 이제 그렇게 전세금을 날리는 사례가 생기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피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건물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광범위하지 않다. 이게 저는 이제 경매에서 일단 또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매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너무 깊게는 안 하고 간단하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초보자들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안 들이고도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프로세스입니다. 자, 먼저 지역을 선택해야겠죠. 서울에 나온 아파트를 살 건지, 뭐 경기도에 있는 걸 살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있는 경남 지방에 있는 그런 것들을 살 건지, 부산에 살 건지, 대구를 살 건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지역을 일단 하나 골라야 됩니다. 그거는 하고 싶은 데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합니다. 이제 경매 사이트는 정말 많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선택하면 서울에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다 나옵니다. 상가를 클릭하면 상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하나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고르면은 거기서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겠죠.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은 거기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은 그 전세 보증금을 내가 다 물려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이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맵, 호갱노노 등등 부동산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그 해당 아파트 입지를 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실거래가, 호가 이런 걸로 이제 또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시세 조사를 하고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서 실제로 살기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입찰가를 계산합니다. 입찰가는 이제 내가 법원에 가서 낙찰 얼마에 받을 건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낙찰이 되면은 잔금 납부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경락 잔금 대출, 그거를 받아서 잔금 납부를 하고, 명도는 거기에 실제로 임차인이 살고 있거나 소유주가 살고 있으면은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명도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명도보다 입찰가 계산이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왜냐면 명도도 결국 돈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걸 이삽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거를 이제 협상을 잘 하면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좀 막무가내로 버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법원에 그 명도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다 내보내줍니다. 편리하게 돼 있네요. 그 비용이 있죠, 근데? 비용은 보통 평당 1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비 협상을 할 때 그 평당 10만 원, 예를 들어서 32평짜리 아파트를 명도 강제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320만 원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사 비용은 320만 원 밑으로 계산을 해서 협상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인테리어,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새 집처럼 보이게 인테리어를 하면은 이제 그 아파트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도 더 받을 수 있고 월세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 선생님, 인테리어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빌라를 경매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리모델링이라 해야 되나? 부당 개조를 한 거야. 불법으로 개조를 했다고. 불법 개조를 했는데 강제 이행금을 내야 된대요. 이걸 고치기 전까지.
그럴 경우에는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거는 네. 경매 그 물건을 경매 받기 전에 그 건축물 대장을 떼면은 네. 거기에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 불법으로 했으면은. 강제연금을 내고 있다. 네, 그게 노란 색깔인가 뭐 하여튼 그 색깔로 건축물 대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안 받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신고를 하면은 딱지를 떼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내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낙찰 받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만약에 아 이거 철거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겠다 네. 싶으면 그것까지 입찰과 계산을 할 때 다 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손해를 보지 않겠죠. 네.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낙찰을 받고 나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세팅을 하고 예를 들어서 2년 한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게 이제 경매에서 수익을 내는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낙찰까지의 경매 프로세스고,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또 저희가 앞으로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렵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공부하기 좋은 시점이지 않습니까? 준비하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공부하고 준비를 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잡을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